자, 아까 해부학을 강의하다가 이제 끊겨가지고 이제 다시 네 번째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양 해부학의 가장 큰 이제 장점과 업적이라는 것은 해부학을 행태학적으로 이제 생물의 외부 형태나 생활사의 관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내부 구조의 관찰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해부학을 발전시키고, 또 더불어서 이제 현미경이 이제 발달함에 힘입어서 세포 내부의 미세 구조를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이제 세포학에도 큰 이제 업적을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이제 초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21세기에 들어가기 2000년도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분류학이라든지 생태학이라든지 이 해부학, 세포학 이런 등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생리학이 해부학과 세포학과 이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로 뭐냐면은 이제 그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됐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대표적으로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게 동물 생리학, 그 다음에 식물에도 생리학이 이제 있겠죠. 그 다음에 미생물 생리학, 또 인체 생리학, 곤충 생리학, 가축 생리학,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나누었던 것이고요. 또 이제 생물의 이제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또 분류를 한 것이 또 서양 해부학에서는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물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또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죠. 첫 번째 대표적으로 이제 신경생리학, 그 다음에 근육생리학, 그 다음에 뇌생리학, 또 이제 호흡생리학, 감각생리학, 그 다음 행동생리학, 이렇게 이제 우리 해부학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양 해부학의 큰 업적 중에서 지금 현재 방금 말했던 생물의 종류와 별과 그 다음에 생물의 기능별을 나누어서 각자 이렇게 한 6개씩 이렇게 분류를 나누어 놓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물학적 분류를 이 동양의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러면 접근했느냐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그 한의학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12경락에 이제 동맥과 인맥을 포함해서 이제 14경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2경락 플러스 인맥과 동맥을 포함해서 이거를 유심히 이렇게 이제 관찰해 보면 인체의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여기에서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같이 해부 생리학의 한 12가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에서 한 12가지 플러스 동맥과 인맥 하면 14개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공부를 이제 꼭 이렇게 강의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일단 그 한의학에서 12경락이 무엇이며 동맥과 임맥이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동양의학은 장부학이라 해서, 즉 그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그 이성적인 측면의 머리를 동양의학에서는 감정적인 그 이 머리 내지 마음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머리가 우리가 흔히들 머리가 이제 어디냐, 그냥 가장 중시되는 마음이 어디냐 이런 말이 되겠죠. 그거를 뭐냐면 오장육부의 장부학에서 찾기 때문에 한의학은 장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학은 이성마음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있기 때문에 그 이성마음의 중심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머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가 어디며, 정신이 무엇이며, 마음은 무엇이며, 감정은 무엇이고 이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학문이 되게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혼돈을 주었던 학문이 뭐냐면은 정신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머리를 구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학문을 하는데, 의학을 공부하는데, 몸을 공부하는데 엄청난 우리가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즉 이제 그 몸은 해부학적으로 말하면 아까 12개 정도의 종류와 기능적인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12개의 경락과 동맥과 임맥을 포함해서 14경락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은 이 몸을 유기적으로 우리가 결합하고 있는 것이죠.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그 신경, 혈관, 림프절 이런 거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동양의학에서는 혈관, 림프절 이런 것은 표현하지 않죠. 단지 이제 12경락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제가 이거는 빨리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부학은 이제 그 동양의학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경락인데, 수태음 폐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양명 대장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족양명 위경이 있고요. 네 번째 족태음 비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소음 신경이 있고요. 여섯 번째 수태양 소장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족태양 방광경이 있고요. 여덟 번째 족소음 신경이 있고요. 아홉 번째 수거름 심포경이 있고요. 열 번째 수소음 삼초경이 있고요. 11번째 족소양 단경이 있고요. 12번째 족걸음 간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맥과 인맥이 이제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유심히 보면 모두 다 뭐냐면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말이나 서양에서 말하는 내용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몸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발로 서기 전에는 우리가 네 발로 이제 걸어 다녔잖아요. 자, 그러면은 앞다리는 다리가 되는 거죠. 앞팔은 다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족양명 위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태음 폐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팔 다리에서 뭐냐면은 몸에
있는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중추신경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그 설명을 몇 개 이제 드린다. 첫 번째 수템폐경을 보면 거기에서 뭐냐면은 엄지 손가락에서 뭐냐면은 이 내장과 관계된다는 거죠. 내장과 관계되면은 그 내장은 다시 중추신경과 관계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 족걸음 간경애를 보면은 엄지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간과 연결된다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머리 위에서 대갈통에서 발끝까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신경계, 혈관계, 림프절이나 동양의에서 말하는 엄지에서 간이나 아니면은 뭐냐면은 안면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같이 연결해 놨거든. 11번째 족쇄양 단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내체 발가락에서 이게 안면까지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말초신경계 안에는 내신경과 자율신경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미친다는 거죠. 오간까지 다 미친다는 거죠. 이거를 유기적으로 같이 이해를 하면은 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제 한의대에서는 한의학은 한의학대로 그 논리를 한 채도 뭐냐면은 벗어나지 않은 채 공부를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요. 또 뭐냐면은 서양의학은 또 의대는 서양의학대로 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요. 몸은 하는데 어떻게 뭐냐면은 이론을 달리 해가지고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결국은 사람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같이 오면서 연구하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이 네 번째 강의 내용이 가장 핵심이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 서양 해부학적 생리학 분석과 동양의에서 말하는 경락과 경련은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저께 이제 세 번째, 두 번째에서도 이제 언급했지만은 서양에서는 이게 이제 뭐 당이냐 존재냐 이런 거를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는 또 뭐냐면 본성과 본질 이런 거를 이제 엄청 이제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같은 말이란 말이죠. 이 말도. 예. 다만 이제 서양 철학자들은 뭐냐면은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동양도 뭐냐면 당연히 본질을 전제로 하죠. 그게 달릴 수가 있나요? 서양 사람에서 본질을 보는 게 다를 수가 있고 동양 사람에서 본질을 보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당위와 존재를 논하고 동양 사람들은 본성과 본질을 논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존재를 전제로 해서 철학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동양 사람들은 물성과 본성을 중심으로 신경학을 발전시켰다는 거, 마음학을 발전시켰다는 거죠. 마음학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당위는 나타나는 단지 현상으로만 보고 존재를 뭐냐면은 있는 사실로 하기 때문에 영혼이 뭐냐면은 하나가 돼서 영혼 일체가 돼 버리는 거죠. 동양 사상은 당연히 뭐냐면은 물질과 물성을 분리하기 때문에 혼백이 분리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혼이 뭐냐면은 서양에서 이야기하듯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느냐? 동양의학에서도 뭐냐면은 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왜? 살아있는 물질 에너지로 해가지고 바이탈 라이프에 해가지고 이루어진 하나의 에너지잖아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숨쉬고 있는 이 공기도 뭐냐면은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이제 숨쉬고 있잖아요. 예. 오늘은 이 내용까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